계속해서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박원곤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예,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서비스 정신을 가리키는 단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 요즘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키워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카스하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객을 뜻하는 커스터머와 괴롭힘을 의미하는 허레스먼트의 앞글자를 따서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인데요. 아, 네. 우리말로 하면은 고객 갑질 정도 될 것입니다. 예, 좋은 단어가 아니군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의 행사장 앞 경비원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조아리고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은 팔짱을 낀 채 고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네. 너무 굴욕적인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스하라, 고객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네네. 돈도 막 내던지는 거고요? 도를 넘는 갑질이 많아지면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럴만하네요. 후생 노동성에서는 카스하라 지침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하면 참 예의 바른 나라 이런 거 우리가 늘 생각해봤는데 갑질 문제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VCR을 보니 일본이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실제로 작년에 일본 최대의 유통 서비스업 노조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서비스업 종사자 2명 중에 1명꼴로 최근 2년 이내 카스하라 피해를 당했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오죽하면 후생 노동성에서 카스하라 유형까지 정할 정도인데요. 폭언이나 폭행은 물론이고 영상에 나왔던 경비원처럼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닿게 조아리면서 사죄하는 이런 도계자 요구, 이것도 카스하라, 즉 고객 갑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네, 최근에는 그 SNS를 이용한 협박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명찰 문화라고 해가지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자기 이름을 여기 명찰에 실명을 달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네.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직원 사진과 이름을 공개적으로 올려서 비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카스하라를 당하다 보면 신체적인 건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이 무척 커지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2020년에 24살의 어린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이제 모욕적인 발언과 부당한 요구를 계속 당하다가 투신 자살을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참 방치해서는 안 될 대책이 꼭 필요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명찰에 이니셜만 짓거나 아니면은 그냥 직함만 적어두는 것도 많고요. 최근에 의류 매장 같은 경우에서는 고객이 갑질을 하면 아예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본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도쿄도에서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갑질 방지 조례가 시행됐는데 네. 다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존재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정대진 교수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는 유럽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키워드 한번 보시죠. 유럽이군요. 볼까요? 바로 스페인 대정전. 스페인에서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영상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어두운 지하철역 안 수많은 사람들이 선로를 따라 줄지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전역을 덮친 대규모 정전인데요. 한창 활동해야 될 대낮에 발생한 정전 때문에 일상이 저렇게 다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죠. Every door in here is stuck. I'm stuck. I've been stuck in this elevator for the last 1 or 2 hours. I guess the power's out. I don't know. 엘리베이터 안. 관광객들도 기차역이나 공항에 발이 묶여버렸는데요. 네. 이 피해는 이웃나라까지 번졌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마트는 물론 식당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네. 급기야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Mejor no especular, ya sabremos las causas, no descartamos ninguna hipótesis. 대혼란은 밤이 돼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번 정전은 무려 18시간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암흑에 갇혔네요. 아유. 마침내 전력이 복구되는 순간 이렇게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빛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참 전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까지 정전이 됐었다면서요. 예, 이 두 나라 전력만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더 늘어나게 된 건데요. 이번 네. 정전으로 그 최대 45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7조 정도의 이제 손실이 날 걸로 예상이 아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번 정전으로 스페인이 19세기로 돌아갔다 이 표현이 나올 정도로 현대인의 일상이 중단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네. 교통마비는 물론이고 결제 시스템, 통신망에도 문제가 생겼고요. 심지어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일가족 3명이 가정용 발전기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아, 그 가족 포함해가지고 한 5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니까 정전의 시작이 스페인이라고 하던데 대낮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뭐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스페인의 그 정전조사위원회에 따르면은 네. 뭐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이미 지난 2월에 스페인의 전력 회사에서 이렇게 정전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스페인은 지난해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57%를 재생 에너지로 사용했거든요. 그만큼 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 중인데 근데 네. 문제는 아직도 전력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예비 전력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 확보가 필요한데 이것이 미흡했다. 이제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원인들이 잘 밝혀져서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아야겠습니다.